지난 시간부터 암호 알고리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하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좀 설명드렸고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제 그 공개키 인증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인증서에 대해서 또 그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공개키 기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개의 알고리즘, 해시 함수랑 그 전자 서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그 임의의 길이의 이집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이집 문자열로 매핑해주는 결정적 함수예요. 그러니까 해시 함수는 항상 입력이 같으면 출력값은 같아요. 근데 이 입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고정된 값으로 막 바꿔줍니다. 즉 어떤 큰 메시지가 보통 있으면 이 메시지를 대신에 우리가 조그만 크기의 이 메시지 대신에 쓸 수 있는 어떤 값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지문이다라고 하죠. 메시지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은 만약 김상진의 지문은 김상진을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값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의 해시 값은 메시지를 대표하는,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값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해시 함수가 되려 그러면 이런 5가지 요구사항이 필요한데, 그 교과목 소개할 때 혹시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교과목 소개할 때 그 동전 던지기 설명했었죠. 그때 그 뭐 매직 펑션이라고 F가 있었는데 그 매직 펑션이 결국에는 이 해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압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어떤 고정된 길이로 줄여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압축 함수는 이렇게 압축했다가 다시 원래 걸로 복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해시 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여만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값으로 바꿔주지, 이 작은 값으로부터 다시 원래 값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요구사항 보면 일방향성. 한쪽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데 결과값을 가지고는 원래 입력했었던 그 입력값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문자열을 받아서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라는 데가 훨씬 큰 거죠. 이 치역보다. 예를 들면 이 출력이 4비트예요. 4비트면 모든 값을 16개 중 하나의 값으로 매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함수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어떤 입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얘쪽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면은 요 두 개의 값은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충돌. 여러분들이 해시 함수를 그 자료 구조 시간에 안 배웠나 혹시?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뭐 그거랑 거의 같은 용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서도 어떤 해시 함수는 이제 O1 검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법인데, 그 경우에도 이 범위에 따라서는 어떤 서로 다른 값이 똑같은 해시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럼 그때도 우리가 충돌이 났다 그러고, 자료 구조에서는 뭐 그 다음에 비어 있는데 넣기도 하고 연결 구조로 이렇게 넣기도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충돌을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야 된다는 게 또 해시 함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조건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충돌 나는 것을 우리가 찾기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향 한쪽으로만 계산이 돼야 되고 거꾸로 못 해야 되고,
약한 충돌 회피성은 못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돌 나는 것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건데 요 두 가지를 요 세 가지를 좀 더 아까 어디 있어요? 요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방향성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hx라는 값을 줍니다. hx라는 값을 줘요.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냐면 요 값 여기 그림 그대로인데 요 값이 hx 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x예요. 그러면 hx 값을 주면 여러분들 보고 그것의 입력을 hx로 매핑되는 임의의 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임의의 값을 찾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 값들이 일로 매핑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요런 것들만 찾을 수 있더라도 요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더라도 일방향성은 깨진다고 그럽니다. 일방향성은.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우리 4비트다. 이 출력이 4비트다. 4비트인데 요 특정한 여기로 매핑이 되는 어떤 값을 찾으라고 하면 몇 번이면 찾겠어요? 요로 매핑이 되는 입력값을 하나 찾아라. 그럼 몇 개를 검사하면 요걸 하나 찾을 수 있을까? 16. 그쵸. 얘 범위가 16이니까 16개가 보통 우리가 균일하게 매핑이 돼야 충돌이 찾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크기가 얘가 있으면 어떤 하나로만 왕창 몰리는 것보단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매핑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유니폼하게 매핑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값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출력이 4비트면 한 16개를 검사하면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향성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는 해시 값의 길이는 160비트 정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256비트로 늘렸어. 그러면 256비트면 해시 값이 256비트면 여러분들이 어떤 해시 값을 줬을 때 얘와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어떤 입력을 찾으라. 그럼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 2에 256승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 반만 하면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반해봤자 255니까 225 정도의 노력을 하면 50% 확률로 저 매핑되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방향성이라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찾는 게. 길이가 256비트만 하더라도 찾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일방향성은 그 안전성 측면에서 일방향성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충분히 이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라는 것은 조금 또 달라요. 충돌이라는 것. 그래서 충돌이라는 것은 약한 충돌하고 강한 충돌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이 되는데 강한 충돌이 좀 더 찾기 쉬운 충돌이에요. 그리고 약한 충돌이 좀 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얘를 줘요. 얘를 이 노란색 거를 줘요. 노란색 거를 주면 우리가 해시 함수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hx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똑같은 것으로 매핑이 되는 또 다른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의 얘랑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것으로 매핑이 되는 나머지 이 파란색 것들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약한 충돌입니다. 근데 강한 충돌은 충돌 나는 거 아무 쌍이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쉽겠죠. 더 많으니까. 얘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생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생일을. 그래서 김상진하고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게 약한 충돌이에요. 약한 충돌. 저랑 생일이 같은 사람을 여기서 찾으라. 약한 충돌이에요. 그런데 생일이 같은 이미의 사람 2명을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강한 충돌이 됩니다. 어느 게 더 확률이 높겠어요? 강한 충돌이 더 찾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 중에 쌍쌍으로 묶여질 수 있는 쌍이 되게 많고 그 쌍들이 같은 생일의 확률이 높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확률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생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총 365일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가정. 생일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생일은 균일하게 분포가 안 돼 있어요. 결혼 시즌도 있고 그래서 생일이 균일하게 분포가 안 돼 있는데 생일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그 쌍이 똑같은 생일이 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쌍으로 존재할 확률이 50%가 넘으려 그러면 몇 명만 모으면 되냐면 23명만 모이면 그 안에는 50%의 확률로 똑같은 생일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일이. 이거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해볼 수도 있어요. 넣다 보면 23명만 검사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적은 수치죠. 그렇죠? 우리가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을 50% 되게끔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할까?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 생일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김상진하고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기 위해서 50% 확률로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몇 명을 우리가 모으면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183명? 뭐 그 정도 모으면 저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그 중에 50% 확률로 있겠죠. 응? 왜 생일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분포되어 있다 가정하면. 그래서 180명 정도인데 만약에 그냥 임의의 쌍을 똑같은 생일이 똑같은 사람 2명을 찾으려고 그러면 23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루트가 돼요. 루트. 그러면 아까 여기서 저거를 생일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56비트면 출력이 어떤 특정한 hx 값이 있을 때 x 프라임을 똑같이 여기로 매핑되는 hx 프라임이 같은 요 x 프라임을 찾는 요게 뭐예요? 약한 충돌인 거죠. 요거는 요만큼은 노력해야 50% 찾을 수 있어요. 균일하게 분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매핑이 되는 요 두 개를 찾으려 그러면 몇 개만 모으면 되냐면 몇 개만 해보면 되냐면 루트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2에 128승의 정도의 노력이면 된다라는. 사람 뭐야? 그러니까 반으로 줄는 루트로. 그러니까 2에 256비트 우리가 출력을 하면 보통 대칭키 같은 경우에 128비트가 있으면 전수 조절하면은 2에 128승번 조사를 해야 키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키를. 그러니까 키의 길이가 대칭키의 길이가 128비트예요. 너무 크니까 그냥 간단하게 16비트
4비트다 아까처럼 4비트다 그러면 16개를 검사해 보면 16개 값을 검사해 보면 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비트이면은 그거의 반 8개 정도 검사를 해 보면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어떤 애를 찾을 확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16개를 해 보면 무조건 찾겠죠. 서로 다른 걸 8개만 하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충돌 나는 걸 2개를 찾으려고 그러면 쌍을 찾으려면은 4개의 값을 해보면 4개의 다른 값을 갖고 와서 해보면 이 중에 2개가 똑같은 값으로 매핑되는 확률이 얼마다? 50%가 된다는 거예요. 루트가 되니까. 응? 루트. 그거를 이제 생의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대략 약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 이 식으로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좀 복잡한데 대략 우리 라프리 그러니까 뭐 5의 그 오더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루트를 씌우면은 스퀘어 루트 제곱이 되면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컴퓨팅 기술이 있잖아요. 컴퓨팅 속도, 현재 속도. 그럼 현재 속도를 갖고 몇 개를 몇 시간 만에 해볼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비트 크기로 했을 때는 전수조사 개념을 생각하면은 128비트 정도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에 128승계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려면 못 테스트해 봐. 어마어마하게 큰 수니까.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여러 개 갖다 놔도 이에 128승계는 충분히 오늘날 컴퓨팅 가지고 안전한 그런 정도의 길이의 비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 함수도 그 출력값이 한 128비트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충돌적인 측면에서는 그거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 비트 수가. 128비트. 요즘에 안전성이 비트의 그 전수조사 안전성이 128비트면 해시 함수는 그거의 2배. 256비트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충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 왜? 충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루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충돌을 찾으면은 해시 함수에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전자 서명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어디 갔어? 이 순서가 좀 이상해졌네. 뭐야? 이 해시 함수를 그러면 이런 해시 함수를 어디서 많이 쓰냐?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드릴 텐데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전자 서명할 때 쓰이고요. 무결성을 보장할 때 좀 쓰이고요. 패스워드를 해싱할 때 쓰여요. 패스워드를 해싱할 때. 그래서 전자 서명할 때는 왜 쓰이냐면은 우리가 서명하려는 메시지들이 되게 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영화 파일을 전자 서명하려고 그래. 그럼 영화 파일들은 뭐 몇 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기가를 그 공개키 가지고 몇 기가를 그 암호화를 하면 결과도 몇 기가가 돼. 입력하고 출력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역함수가 돼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뭐 몇 기가짜리 영화를 서명하려고 그러면 결과 서명값도 몇 기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 해요. 그러면 이 큰 메시지 대신에 얘를 대표할 다른 거래회사가 서명을 해야 되겠죠. 큰 거에 못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해시 값을 계산해서 메시지 대신에 큰 메시지 대신에 해시 값에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는 M이라는 메시지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M에다 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고정된 길이의 160비트, 256비트의 해시 값에 서명하는 거예요. 여기다 쓰면 저쪽에서 안 보겠지. 그래서 앨리스가 M이라는 메시지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는데 M이 너무 크니까 M 대신에 해시 값에다가 서명하는 거예요.
해시 값을. 해시. 그러면 이 해시 값이 충돌을 찾기가 쉬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이 A가 난 M에다 서명한 적이 없다. 나는 M 프라임에다 한 거다. 왜? HM 프라임이 HM과 같으면 얘에 대한 서명하고 얘에 대한 서명값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래서 해시함수, 전자서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메시지에 서명 못하니까 해시값에 대신 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증서, 그 공개키, 인터넷 뱅킹 할 때 다 이 방식을 씁니다. 해시값을 계산하고 해시값에다 서명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큰 메시지 때문에 생각해보면 알겠죠. 근데 여기서 충돌이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걸 사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찾으면 나는 나중에 M에다 한 게 아니라 M 프라임에 한 거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또는 부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에서 해시함수를 사용하는데 효율성 때문에 서명 크기와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시값을 쓰는데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충돌 회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결성도 이런 겁니다. 무결성은 발견만 할 수 있도록 해준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무결성은. 그래서 HM을 같이 저장해 놔요. 백신 검사할 때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옛날 초창기에서는 M하고 파일하고 그 파일에 해시값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들이 그 바이러스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exe 파일 안에다가 자기가 뭔가 코드들을 안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exe 파일 실행할 때 내가 거기다 넣어놓은 코드가 실행이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 M이 어떻게 바뀌어요? M 프라임으로 바뀌겠죠. M 프라임으로 바뀌면 이거의 해시값을 계산해 보면 얘가 틀릴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충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틀리면은 바뀌었구나. 내가 바꾸지도 않았는데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결성을 체크할 때 우리가 해시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그것의 해시값을 같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이 메시지의 해시값을 계산해서 저장된 해시값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안 변했다. 일치하지 않으면 변했구나 알 수 있고요. 통신 메시지를 보낼 때도 메시지랑 해시값을 같이 보내면 메시지가 변하면 해시값하고 그 일치하지 않으면 중간에 오다가 어떤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지능적인 공격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M을 M 프라임 바꿀 때 모두 바꿔. 이 값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그래서 해시함수만 써서 무결성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좀 지능적인 공격자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메시지를 바꾼 다음에 해시값도 같이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수신한 사람이나 또 확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 프라임을 가지고 해시했는데 저장된 해시값하고 똑같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차이를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M만 넣지 않고 키를 하나 넣어요. 대칭 키처럼 키를 하나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키가 없는 사람은 공격자는 이 키가 없어요. 그러면 공격자는 이건 그냥 디지털 데이터니까 M 프라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해시값도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M 프라임 K 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요 값을 계산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M 프라임하고 K가 필요한데 K는 공격자가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무결성을 보장하려면 일반적인 해시 함수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걸 맥이라고 그래요. 맥은 해시 함수인데 기존 해시 함수는 그냥 메시지만 받아서
어떤 값을 만들어주는 함수인 반면에 맥은 하나 더 키를 받는다. 근데 이 키는 대칭 키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서 HMK라는 값이 있어요. 값이 있어. 그러면 이 값이 맞는지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M을 갖고 오고 K를 갖고 와서 다시 MK를 계산해서 비교해 봐야 됩니다. 또다시 해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에서 맥 함수를 써가지고 그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하려면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뭘 갖고 있어야 돼?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지 되겠지.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메시지 보내면서 요걸 계산해서 주면 받은 사람은 요 메시지랑 자기가 갖고 있는 키랑 해가지고 요걸 계산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맥에 쓰이는 키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쓰는 키와 마찬가지로 대칭 키다. 즉 생성하는 사람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일 시스템을 쓸 때는 뭐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통신상에서 메시지를 교환할 때 맥이라는 걸 쓰고 싶으면 이제 서로 그 원격인 사용자들이 동일한 맥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맥.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패스워드 해시. 그 웹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쓰거나 아니면 하여튼 어떤 서비스를 쓰거나 가장 많이 여러분들을 인증할 때 쓰는 그 방식은 패스워드죠. 여러분들 어떤 계정명하고 패스워드. 여러분들 뭐 로그인할 때 다 그렇게 하죠. 구글 접속하거나 페이스북 하거나 뭐 할 때 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패스워드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든. 근데 서버에 여러분 패스워드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해킹 당하면 이제 노출될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나 누구든지 그 파일을 보면 여러분들의 패스워드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는 그 값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면 텍스트 파일 형태대로 뭐 그게 뭐 이진으로 돼 있어도 뭐 어떤 소프트웨어 쓰면 다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패스워드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에 해시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해시값. 그러면 이제는 패스워드 해시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인증해요? 여러분들이 계정명화 패스워드 치면 쭉 날아가요. 이 날아갈 때 이제 암호화해서 날아간다 칩시다. 그래서 중간에는 못 가로챈다고 치고 못 본다 치고 서버에 왔어요. 그럼 서버는 이 받은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해서 로그인 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서버는 어떻게 해요? 패스워드를 또 해시합니다. 해시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해시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일치되면 이제 접속을 허용하는 거고 일치가 안 되면 이제 접속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패스워드 해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그냥 질문 하나. 해시값만 써서 해시만 해서 단순하게 패스워드를 HP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패스워드 해싱을 하는데 패스워드만 해싱해가지고 다른 건 더 안 하고 패스워드만 해싱해가지고 파일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럼 제 아이디가 뭐 김존이다. 그러면 김존하고 옆에 해시값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했을 때에 어떤 보안적으로 또는 뭐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패스워드는 그러니까 해시 함수는 결정적 함수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내가 그 파일을
볼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해가지고 슈퍼 유저 권한, 루트 권한을 얻었어.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 가면 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내가 얻었어. 그래서 다 볼 수 있어. 그럼 해시값만 아는 거지. 그럼 해시값만 알기 때문에 그 해시값에 대한 패스워드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아까 봤을 때 해시 함수는 무슨 특성을 만족해요? 세 번째 써 있는 게 뭐였어? 일방향성이죠. 그러니까 해시값을 가지고는 그거의 입력을 계산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본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돼?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패스워드를 이 사람의 패스워드가 이거 같다라는 것들을 막 몇 가지를 해시값을 막 계산해요. 계산한 다음에 이 파일에 있는 값들하고 비교해 봤는데 일치되는 게 있어. 그럼 결정적인 함수니까 일치되는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거 말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 그냥 내가 전체 파일을 하나 봤어. 쭉 봤어. 어떤 문제 하나 있을까요? 요 해시값하고 요 해시값이 같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가 같다는 거야? 패스워드가 같다는 거지. 그게 결정적 함수의 문제점이죠. 그렇죠? 우연히 내가 봤는데 내 해시값하고 저기 있는 뭐 조재수 교수님의 패스워드 해시값이 같아. 조재수 교수 나랑 똑같은 패스워드 쓰네? 그럼 내가 조재수 교수님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뭐가 뭔지 몰라도 뭔지 모르겠지만 해시값이 같아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막을까요? 어떻게 막을까? 대칭키를 추가. 아이디까지? 물론 아이디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뭘 하냐면 랜덤 값을 하나 넣어요. 랜덤 값. 그러니까 이 사용자 패스워드를 계산할 때는 또 새로운 랜덤 값. 그러면 똑같은 P가 같더라도 뭐 K는 아닌데 K 같은 R이라는 랜덤 값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똑같은 패스워드 쓰더라도 해시 값들은 달라 보이겠죠.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모든 패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전수 공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또 이 패스워드 이 해싱 할 때 걸리는 시간을 되게 느리게 만들어요.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끔 또 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해시험 쓰면 너무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계산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요. 계산 속도를 느리면 한 사용자 로그인할 때는 조금 느리게 느껴지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진 않아요. 그런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서 해보려면은 무지 느려지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무결성, 메시지를 이제 보낼 때, 전송할 때 또는 저장해 놓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이 바뀌면 이 맥값을 다시 계산해서 저장된 맥값하고 일치되는지를 보면 이 M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그 맥을 안 쓰고 전자 서명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 이 M을 M'으로 바꾸면 그거를 사용자가 모르게 하고 싶으면 뭘 계산해내야 돼? 전자 서명 값을 계산해내야 되겠죠. M'에 대한 M을 M'으로 바꾸고 싶으면 전자 서명 M'에 대한 전자 서명을 계산해서 바꿔놔야 되는데 이 전자 서명도 A만 할 수 있는 거면 A 외에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요 전자서명 값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이 전자서명도 무결성을 보장할 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아까도 그 대칭키와 공개키가 있을 때 어떤 게 속도가 느리다고 그랬어요? 성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공개키가 떨어진다 그랬죠? 이 맥하고 전자서명 비교하면 해시 함수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칭, 그 다음에 공개키, 그리고 전자서명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맥 하는 게 훨씬 빠르는 거죠. 근데 얘는 이 전자서명 값을 계산하는데 속도가 좀 느리다. 뭐 속도 느린 건 상관이 없으면 맥 대신에 전자서명을 써도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이 맥은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K가 필요하죠. 키, 맥에 들어가는 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키는 아까 어떤 키? 대칭 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되지. 생성하는 사람하고 확인하는 사람. 나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내면 수신자도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키는 부인 방지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너도 확인해야 돼, 저 사람도 확인해야 되면은 똑같은 키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K라는 걸 3명이 갖고 있으면 실제 3명 중에 누가 계산했는지는 이렇게 단정 지었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런데 전자서명은 개인 키를 가지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개인 키는 앨리스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서명은 앨리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버도 못해. 신뢰기관도 못하는 그런 거가 돼요. 그럼 부인 방지 측면에서 대단히 강력하죠. 이거는 A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얘는 K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돼? 요거는 확인은 K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어때요? 공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확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근데 확인 키는 줘봤자 확인만 할 수 있지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는 없는 거죠. 얘는 확인하려고 키를 주면 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할 수 있어. 생성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런 측면에서는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만드는 거는. 확인은 아무나 하게끔 이렇게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얘는 오픈시키면 시킬수록 부인 방지가 또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키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어떤 성능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좀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비밀성도 필요하고 무결성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메시지 암호화하고 메시지의 맥값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여기 보면 K1, K2 이렇게 썼죠. K1, K2. 서로 다른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키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키를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도 쓰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키는 암호하는 키면 암호할 때만 쓰이고 맥할 때 쓰는 키는 맥할 때만 쓰고 이렇게 키를 달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 맥이라는 것은 비밀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보장도 하는 그런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무결성을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 즉 M을 암호한 다음에 메시지에 대해서 맥값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암호문을 맥에다 넣어서 맥값을 보내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맥값이 이 C를 받은 다음에 맥값을 확인하면 얘는 절대 안 변한 값이죠.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얻는 M도 절대 안 변한 값이 되는 거죠. 얘는 풀어서 나온 M하고 이 값을 비교해가지고 또 M이 안 변했나를 보는 거죠. 무결성까지 확인하는 거. 이거는 C를 가지고 C의 무결성을 확인한 다음에 C가 안 변한 거니까 그 C를 복호한 M은 또 안 변한 거죠. 그래서 무결성까지 체크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그러고 요거를 authenticated encryption, 인증 암호화라고 그러고 encrypt then MAC 방식이라고도 그래요. 암호한 다음에 맥을 해라. 인크립트하고 맥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다.